습관 들어서 수아 진짜 완전 폼 미쳤어요. 멋지네. 사실 뻥이에요. 하나도 못. 야. 봅시다. 이제 2번까지 했죠? 3번부터는 그냥 편하게 좀 들으면 될 것 같아요. 잘 들어보세요. 이것애가 이거래요. 중학교 때 나왔던 유형인데 기억나는지 모르겠다. 비 양수야 음수야 판단해. 이거 가지고 이걸 풀었더니 이렇게 나왔대. 비가 양수일까 음수일까? 판단 못해? 비 양이야 음이야? 음이지. 방향 바꿨으니까. 그래서 비가 음수라는 걸 알아내는 거야. 그래서 그리고 나누세요. 나누면 방향 바뀝니다. 그럼 얘가 2란 얘기지. 이렇게 해서 A와 B의 관계식을 찾으시면 돼요. A와 B가 같네. 그럼 A 대신에 이제 B 집어넣어서 문제 풀란 얘기야. 문제는 이거예요. AX 2A 더하기 B가 집어넣는다. A 대신에 BX, B를 집어넣으면 돼요. 됐죠? 이제 B로 나눌 거야. 근데 B가 음수지. 그래서 방향만 바꿔주면 돼. B는 똑같이 사라지는데 방향을 바꿉니다. 답입니다.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알겠지? 부호 판단하는 거? 해가 없을 때 1차 부등식이나 1차 방정식이나 해가 없으려면 아까 얘기했지. 해가 없든 해가 무수히 많든 뭐가 사라져야 돼? x가 사라져야 돼요. 그러면 a제곱 인수분해 하겠죠. 그 다음에 얘를 묶겠지. 그러면 x가 사라지는 경우는 a가 마이너스 4와 a가 4일 때입니다. 맞지? 그럼 확인하면 돼요. a가 마이너스 4가 되면 어떻게 되는지 보자. 이쪽은 0이 돼요. 인정. 얘는 0이 아니어도 얘가 0이니까 0이야 무조건. 오케이? 집어넣어. 말 돼 안 돼? 말이 되지. 그러면 해가 무수히 많은 경우에는 해가 무수히 많다. 어떤 x값을 대입하더라도 성립한다는 뜻이야. 해가 무수히 많다야. 두 번째 a가 4면 4 집어넣으면 0 x가 4 집어넣으니까 1이 돼. 어떤 x값을 대입하더라도 성립하지 않아요. 이때가 해가 없다야. 어떻게 푸는지 알겠어? 그래서 a가 4가 됩니다. 그냥 x가 사라지는 걸 먼저 생각해? 그리고 나서 식을 써? 말 되면 해가 무수히 많다야. 어떤 x값을 대입해도 성립하잖아. 맞지? 얘는 성립하지 않잖아. 맞지? 그러니까 이게 해가 없는 경우. 됐어? 응? 5번으로 갑시다. 5번은 내가 안 풀어도 되겠지? 그냥 각각 풀면 되는 건데. 풀어올 수 있겠지? 5번? 6번. 괄호가 있어요. 괄호 있다 못 풀어? 내가 안 풀어도 되겠지? 7번. 분수 있다 못 풀어? 풀 수 있겠지? 8번. 3개짜리 못 풀어? 가운데 거 무조건 2번 사용해야 돼. 무조건 가운데 거 2번 사용해야 돼. 이제 9번으로 갑시다. 숙제만 많아질 뿐이지 풀만 할 겁니다. 여기는 5분의 3x 더하기 9.
얘를 풀었더니 이렇게 나왔어. 한마디로 끼워 맞추란 얘기야. 야, 연립부등식의 해는 결국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잖아. 그래야지 이런 답이 나올 거 아니야. 인정? 이런 답이 나오려면 이렇게 됐을 거 아니야. 그림상으로 봤을 때. 먼저 푼다. 10을 곱하면 넘기면 5의 마이너스 18이야. 그럼 잘 봐. 방향을 봐. 얘가 얘일 것 같아? 얘일 것 같아? 당연히 얘지? 그래서 얘가 7이야. 5에는 25니까 A는 5. 두 번째 거 푼다. 마이너스 3x는 B 더하기 5. 마이너스 3으로 나누면 방향 바뀌고 B 더하기 5. 얘가 당연히 얘일 거 아니야. 크다니까. 맞아. 그럼 얘가 마이너스이겠지. B가 1입니다. A가 B가. 끝! 어렵지 않지? 이렇게 푸시면 돼요. (10번) 특수한 해를 갖는 경우 각각 풀었을 때 보통은 이렇게 나오는 게 정상인데 이렇게 안 나오고 아까처럼 얘기했듯이 이상하게 나올 때가 있다는 얘기야. 이상하게 나오면 수직선 그려서 확인하면 돼. 수직선 알겠지? 그냥 풀지 말고 마이너스 3x 1, 3 x는 방향 바뀌고 마이너스 1입니다. 얘 풀면 마이너스 x7 2x 빼기 3입니다. 마이너스 3x 플러스 3입니다. 어라! 두 숫자가 같네? 그리면 돼요. 겹치는 게 둘 다 등호가 들어있으니까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고 답으로. 알겠지? 뭐만 할 줄 알면 돼? 그냥 각각 푼 다음에 수직선에 그려서 확인만 할 줄 알면 됩니다. 괜찮죠? 11번 7-2x 3의 x 빼기 3x 더하기 3 해가 없대. 연립부등식을 풀었는데 해가 없어요. 해가 없는 경우는 이렇게 되면 해가 없겠죠. 겹치는 게 없으니까. 맞아. 그럼 각각 풀면 돼요. 푼다.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10 방향 바뀌고 2입니다. 푼다. 2x 결국 얘가 2고 결국 얘가 2분의 a 빼기 3입니다. 인정? 이렇게 돼야지. 그래 해가 없을 거 아니야. 맞지? 알겠지? 등호 써봐라. 쓰면 얘의 위치가 얘랑 위치가 똑같아진다는 얘기지. 둘 다 색칠돼 있잖아. 겹치는 거 하나 나오잖아. 맞지? 그래서 안 씁니다. 4가 a 빼기 3. a가 7보다 크다가 됩니다. 괜찮나? 어렵지 않지? 그냥 수직선만 그리면 돼. 12번 유형이 가장 실수가 많아요. 어려운 것보다 실수가 많다는 얘기야. 학교 시험도 잘 나와요. 이렇게 단순하게 나오진 않고 좀 더 복잡하게 나옵니다. 그래도 원리는 똑같아요. 얘 풀면 x는 a 더하기 1입니다.
수직선 그려서 판단하시면 돼요. 수직선 그린다. 3보다 작다예요. 얘는 뭐보다 크다인데 그 안에 정수가 3개가 있으려면 얘는 안 들어가지. 응? 그러면 A 더하기 1의 위치가 어디 있어야 돼? 딱 봐도. 여기 있어야 되는 거 아니니? 그래야지 짠짠짠 3개 나오잖아. A 더하기 1의 위치가 마이너스 1과 0 사이인 건 확실해. 인정하죠? 이제 판단의 순간. 쓸까요? 말까요? 써봐라. 이 동그라미 위치가 여기도 되냐고. 여기 안 들어있지? 3개 맞는데? 써야 됩니다. 얘는 안 쓰겠지 당연히. 이 위치가 여기로 간다는 거니까. 맞아 맞아. 이게 헷갈리면 안 돼. 여기서 틀려. 다 해놓고. 답입니다. 괜찮니? 등호? 연습하셔야 돼요. 등호. 이것만 주의하면 돼. 이제 활용이에요. 활용 결국 뭐야? 식 세우기만 할 줄 알면 돼. 식 세운 연습합시다. 식 세우는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식 세우는 연습. 여기서 부등식에서 중요한 건 2차 부등식이야 실제. 1차 부등식은 뭐 연속하는 세 짝수. 연속하는 세 짝수를 어떻게 설정할까? 우리가 설정하는 방법. 짝수 2, 4, 6 그런 거야. 몇이 차이나. 그래서 이렇게 설정합니다. 연속하는 세 짝수. 연속하는 세 짝수와 연속하는 세 홀수는 똑같이 설정하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이식 차이 나니까. 맞지? 연속하는 세 자연수는 x 빼기 1, x 더하기 1씩 차이 나니까. 맞지? 그러니까 연속하는 세 짝수는 이렇게 설정한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식 세울 때 부드럽게 세워져요. 그리고 하라는 대로 하시면 돼요. 연속하는 세 수의 합 다 더하래요. 얘가 58보다 작다. 두 번째, 가장 큰 수. 가장 큰 수의 2배. 거기다가 5를 더한 값은 43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해서 연립부등식 각각 푸시면 됩니다. 3x가 58보다 작다. x는 3분의 58보다 작다. 푼다. 2x 플러스 4가 4 빼니까 38이네요. 2x는 34입니다. x는 17입니다. 얘를 대략 계산하면 19점 몇입니다. 이 안에 있는 정수를 찾는 게 아니라 짝수를 찾는 거야. 그래서 x는 몇이다? 18입니다. 그래서 답은 제일 작은 정수는 짝수니까 16입니다.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 맞지? 활용은 해야 늡니다. 해야 늘어. 써야 돼. 내가 이렇게 할 말은 아니야. 우리 딸도 지럽게 안 해? 모르겠어. 왜 글로 주고 난리야. 그래서 우리 딸한테는 너는 수학은 아닌가 보다. 그래도 해라. 어떡하겠니? 딸아. 어쩔 수 없죠. 보세요. 삼각형이 될 조건 기억납니까? 세 변이 주어졌을 때 삼각형이 될 조건. 뭐야? 알지? 설마? 알지? 이건 알아야 되는데. 가장 긴 변이
나머지 두 변의 합보다 작아야 됩니다. 이건 아셔야 돼요. 누구도 안 알려줘, 문제 풀 때. 배운 적 없는데 하지 마. 그냥 아는 거야. 알아야 되는 거야. 가장 긴 변이 나머지 두 변의 합보다 and 기본적으로 다 양수가 돼야 돼요. 얘가 양수가 되는 순간 다 양수가 되지 얘도. 맞지? 그래서 x 빼기 2가 0보다 크다는 조건을 이렇게 붙으시면 돼요. 알겠죠? 기본 전제 모든 변의 길이는 양수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서 가장 긴 변은 나머지 두 변의 합보다 작아야 됩니다. 얘를 풀면 x는 2보다 크다야. 얘를 풀면 동시에 만족하는 거야. 크다 크다지. 크다 크다의 답은 큰 게 답이에요. 그래서 답은 7보다 크다가 답입니다. 할만하지? 여기까지는. 거석시가 나왔네요. 거석시. 거석시에 대해서 안 좋은 추억이 계신 분들 그러시면 안 되는데 왜 거석시가 나오면 못할까? 수학 문제라고 생각해서 온 거야. 수학 문제. 니들이 실생활을 그렇게 한다고 생각해봐. 미쳤어요 선생님? 시속 3km 가다가 시속 2km 왜 가요? 그냥 수학이라는 단어가 붙었기 때문에 어려운 거지. 그냥 니들이 이런 행위를 한다고 생각하면 돼. 조금이라도. 그러면 식세기가 조금 나아. 봐봐. 산을 가는데 10km가 떨어져 있대. 그럼 가다가 힘들어서 쉴 거 아니야, 잠깐. 쉬었대. 여기서 30분. 여기까지는 시속 몇 킬로를 갔대? 2km를 갔대. 2km 갔더니 늦을 거 아니야. 늦으니까 시속 3km로 바꿨다는 얘기야, 속력을. 이런 상황이야, 읽었을 때. 됐나요? 근데 출발은 정오가 12시인 건 알죠? 근데 도착 시간을 딱 정확하게 주어지면 방정식인데 애매하게 4시부터 4시 50분 사이에 도착해야 된대요. 이해 갑니까? 그럴 때 시속 3km 이거의 거리가 될 수 있는 걸 고르래. 그럼 이걸 x로 놓겠지. 부등식은 문자를 두 개를 안 써요. 봐봐. 다 x 하나만 쓰잖아. 그럼 얘도 x로 써야 돼. 얘는 어떻게 될 것 같아? 그래 여기까지 쓸 거 아니야. 그러면 생각해봐. 어떤 식이 나올 것 같아? 뭐에 대한 식이? 이거에 대한 식이 나와야 되지 않겠니? 결국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서 도착하는데 총 걸린 시간이 나오겠지. 총 걸린 시간은 몇 시간부터 4이니까 등호 빼야 됩니다. 몇 시간? 4일까요? 내가 12시에 출발했다고. 도착할 시간이 4시라고. 그러면 제일 적게 걸리면 4시간 걸리겠지. 매일 많이 걸리면 4시간 50분 걸리겠지. 라는 시간이 나오지 않을까? 니들이 무슨 영업으로 간다고 그런 거랑 비슷하잖아, 지금 맞지? 맞아, 안 맞아? 그럼 총 걸린 시간만 문자로 표현하면 되는 거잖아, 이제. 그럼 총 걸린 시간은 어떻게 구할 것 같아? 여기서 걸린 시간에다가 여기 걸린 시간에다가 여기 걸린 시간 더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냥? 맞지? 근데 걸린 시간이 안 나왔잖아. 시간이 안 나왔으니까 시간을 대충 우리가 뭐와 뭐로 다시 구할 수 있어? 속력과 거리가 알면 구할 수 있어. 나왔잖아, 속력과 거리는. 됐어? 그리고 쉬었지? 몇 분? 30분. 그럼 30분 돼야 안 돼? 안 돼. 무조건 뭐의 단위를 맞춰야 돼? 속력의 단위를 맞추는 거야. 시간의 단위를 맞추는 게 아니라 속력의 단위를 맞춰야 하는 거야. 세상 편하게 시간의 단위는 시간에 맞춰야 돼요. 그게 아니라 속력의 단위에 맞추는 거야. 무조건 단위는 뭘로 맞춰라? 단위통일이야. 단위통일은 속력에 맞추는 거야. 속력이 시속이면 다 시간으로 바꾸는 거고 속력이 분속이면 분으로 바꾸는 거야. 그래서 2분의 1 시간이야. 괜찮나 여기까지? 괜찮아?
그럼 여기에 걸린 시간은요? 속력분의 거리. 됐지? 그게 4. 됐어? 그리고 얘도 시간을 바꿔야죠. 바꿔봐. 어렵나? 이렇게 하면 시간을 바뀌어요. 60분 나누면 돼요. 60분이 1시간이잖아. 6분의 5죠? 6분의 90, 24니까, 맞지? 끝! 이게 식입니다. 또 들어보면 할만해. 근데 스스로 할 줄 아셔야 돼요. 그래야지 늘어요, 진짜, 고속시는. 고속시의 상황을 이해하는 건 수직선으로 상황을 이해하시는 거고요. 그냥 그리는 게 아니라 이 상황을 내가 이해하기 편하기 위해서 수직선을 표시한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수직선으로 상황 이해하고 결국 활용은 니들이 문제를 어떤 상황인지 이해해야 식이 나오는 거야. 이해도 안 하고 식 세우지 마. 그러면 이상한 식 나온다니까. 자기 하고 싶은 식 나와. 맞지? 먼저 어떤 상황인지를 이해하고 나서 뭐에 대한 식인지를 한국말로 써놔. 그래야지 그거에 대한 식을 만들 수 있어요. 이걸 안 하고 이렇게 곧바로 가는 건 정말 기본 문제만 이렇게 할 수 있어, 사실. 알겠지? 연습하셔야 돼요. 풀긴 싫은데. 6 곱하자. 6 곱하면 6, 4, 24. 6 곱하면 10-3 남으니까 30-3x. 6 곱하면 3. 6 곱하면 2x. 6 곱하면 29네요. 마이너스 x 더하기 33이네. 빼자. 빼면 마이너스 9인가? 빼면 마이너스 6인가? 아, 6이 아니지. 뭐야? 3인가? 맞지? 4. 방향 바뀌니까 4에서 9 사이입니다. 그래서 x의 답은 4에서 9. 될 수 없는 거니까 5번입니다. 아시겠나요? 사이는 또 중요하다. 사이는 등호 넣으면 안 됩니다. 사이. 몇 시에서 몇 시 사이 하면 등호 넣으면 안 돼요. 어이구. 설탕물 나왔네요. 소금물. 아까 했으니까 좀 익숙해졌지? 소금물에 대한 문제를 이해하는 것은 벤다이어, 에이, 정신 차려. 비커 그립니다. 갑자기 벤다를 왜 그려? 비커를 그려서 상황을 판단하십시다. 여기다 400g의 소금물이 있어요. 물을 증발시켰다는 게 무슨 말이야? 물을 사라지겠다는 얘기지. 사라진 건 더하기야, 빼기야? 빼기. 그럼 물 빼요. 얼마 뺀지 물어봤잖아. 맞지? 그걸 구하는 걸로 놓으면 되죠. 이렇게. 이런 상황이야. 이런 상황인데 무엇을 알려줬어? 범위를. 농도가 몇에서 몇 사이래요? 몇 가지? 15. 그러면 이게 내가 원하는 식이잖아. 그냥 대놓고 나눴잖아. 그럼 농도만 구할 줄 알면 되잖아, 이제. 농도 구한 것만 알면 되잖아. 아까 했잖아. 농도 어떻게 구해요? 소금물. 소금. 맞아요. 이렇게 했을 때 소금물을 구해야 되는 거야. 400이니까 400 없으면 망한다. 소금물의 양은 어떻게 되는 거야? (400에서) x만큼 날아갈 거 아니야. 물이 날아가면 소금물의 양도 줄어들겠지. 맞아 안 맞아? 상황 이해했니? 여기까지? 그러면 소금의 양도 필요해요. 농도 걸려면. 맞아 안 맞아? 이 두 가지 말면 끝나는 거잖아. 맞지? 생각해봐. 소금의 양. 니들이 비커를 가열한 적은 없나? 한 번도? 과학에서 했지 않았냐? 중학교 때? 안 했어? 일단 알코올 램프를 이렇게 가열할 거 아니야. 그럼 물만 날아가지. 소금이 날아가 안 날아가? 그래서 이 전체 소금의 양은 이 처음에 있는 소금의 양과 같을 수밖에 없어. 날아갈 텐데요. 하나라도 날아가지 않을까? 그냥 그런 상상도 하지 말고 물이 날아가서 물만 날아가는 거야. 알겠지? 그러면 여기에 있는 소금의 양과 같단 말이야. 맞아 안 맞아? 그럼 소금의 양 구하면 줄 알아야지. 다시. 소금의 양은? 100분의
배관은 망한다. 농도 곱하기 소금물. 이 공식이잖아, 공식. 맞지? 아까 했었지? 40이네? 다 알아냈지? 여기다 집어넣으면 돼요, 이제. 시계다. 집어넣는다. 400 빼기 x분의 소금의 양 40 곱하기 100 끝! 식 세웠네요. 얘 푸는 건 그냥 이렇게 풀고 이렇게 풀면 돼요. 인정합니까? 이렇게. 분수 있다고 당하지 말고 그냥 곱하면 돼. 12에 400 빼기 x 4000 4800 12x 4000 마이너스 12x 마이너스 800 방향 바뀌고 약분 안 되네요. 3분의 200 첫 번째 식 나왔네요. 두 번째 식 여기다 이거 곱하면 된다. 4000 15에 400 빼기 x 4000 15 곱하기 4니까 몇이야? 6000인가? 4, 5, 20 15x는 2000 5로 약분하니까 5, 4 3분의 200g 이상 3분의 400g 이하가 됩니다. 답은 3번 이렇게 구할 수 있죠. 괜찮니? 농도 할만하겠지? 16-1번 16-2번 잘하세요. 하면 돼. 하면 늘어. 안 하니까 안 느는 거야. 소금만 보면 헐 하지 말고. 아시겠죠? 실제 17번이 학교 시험에 제일 잘 나오는 활용 파트입니다. 실제로 과부족 같은 문제거든. 17번. 의자 문제입니다. 의자가 지금 이렇게 있어요. 몇 개 있는지 몰라요. 처음에 이렇게 앉았대요. 처음에 봐봐. 야, 4명씩 앉아! 네, 4명씩 이렇게 쭉쭉쭉쭉쭉 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 앉았더니 10명이 서 있어요. 그럼 어떡할 거야? 의자를 더 가져오면 되죠. 그럴 상황도 제발 그런 상황 생각하지 마. 의자를 여기가 더 없어 이제는. 뭐 어떻게 해?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니들은 운이 없구나. 서서 들어라. 끼어서 앉을 거 아니야. 맞지? 그래서 처음에 학생 수는 몇 명일까요? 학생 수는 전체 학생 수는 몇 명이야? 이걸 알 수 있어요. 의자에 몇 명씩 앉아 있어 지금? 그러면 전체 의자 앉은 사람 수는 4x만큼 앉아 있겠지. 거기에 몇 명이 서 있어? 이해 갑니까? 그런데 얘가 왜 갑자기 부등식 문제가 되냐면, 잘 봐. 이제 이 상황을 5명씩 앉은 걸로 바꿀게요. 했더니 의자가 하나, 둘, 셋, 넷, 다여 7개가 남은 상황이 됐어. 야, 아무도 안 앉은 의자가 이렇게 7개가 있는 거야. 그렇게 써 있잖아. 그렇다고. 그러면 이렇게 한단 말이야. 아, 7개씩 못 앉았으니까 7개 의자 남았으니까 그럼 5명씩 앉은 의자는 이만큼이겠네. 맞아? 그럼 방정식 문제잖아. 부등식 문제가 아니라. 근데 얘가 왜 부등식 문제가 되냐. 잘 봐. 5명씩 다 앉았어. 이 7개는 아무도 안 앉는 상태야? 그럼 얘가 문제야. 이 8번째. 뒤에서 8번째는 의자에 반드시 5명 앉았다고 보장이 돼? 안 되거든. 최소한 몇 명은 앉아 있어야 돼. 그렇지. 몇 명까지. 그래서 범위로 나오잖아, 여기가. 그래서 부등식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 문제가. 대체 어떤 에너지를 다 쏟아가지고. 무섭다, 야, 무서워.
그러면 생각해봐. 전체 학생 수의 최소값은 어떻게 될 거야? 최소. 최대. 제일 작으면 몇 명까지? 여기 몇 명 앉았을 때? 한 명 앉았을 때가 최소값이겠죠. 제일 많을 때는 5. 그래서 범위로 나오는 거야, 전체 수가. 알겠어? 그러면 잘 봐라. 정확하게 5명씩 앉은 의자는 몇 개일까? 의자가 7개 남은 상황에서. 그렇지. X-8로 말하면 이해한 거야, 이 문제를. 그리고 나서 여기는 따로 구하시면 됩니다. 1로. 이해 갑니까? 7개 남았는데 X 빼기 7이 아니라 X 빼기 8로 써야 된다는 거야. 알겠지? 정확하게 5명씩 앉은 의자를 X 빼기 8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 7이 아니라. 나머지 저희는 이렇게. 최대 여기에 5명 앉았을 거지. 맞지? 그렇게 앉았을 때가 학생 수가 최대값이 나올 수 있겠죠. 최소값이고. 그래서 얘가 부등식에서의 과부족 문제여서 학교 시험에 잘 나와요. 알겠죠? 얘 뭐야? 여기 써있잖아. 그래서 이렇게 푸시면 돼요. (1번씩) (2번씩)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X 39 49인가? 39 넘으면 49 맞죠? 마이너스 35 마이너스 35 마이너스 45 그래서 X의 범위는 45부터 49개라고 얘기할 수 있다. 알겠지? 그래서 답이 2번입니다. 의자 문제 알겠니? 세울 수 있겠어, 잘? 그 다음에 원료에 대한 문제. 원료, 뭐 칼로리, 뭐 제품 만드는데 꼭 뭐랑 섞여야 된대. 뭐 주리, 주석, 합금, 약간 그런 느낌? 그런 유형입니다. 18번 유형. 어떤 P라는 원료와 Q라는 원료가 들어간대요. A라는 제품을 만들 때, B라는 제품도 만들 때. 근데 한 개당 만들 때 6kg 들어가고 얘는 3kg 들어가고 얘는 4kg 들어가고 8kg 들어갑니다. 맞아요? 이렇게 되는데 나는 지금 P의 원료를 160kg만 가지고 있어요.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어. 180까지 사용할 수 없다는 얘기야. Q의 원료는 150kg까지만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내가 B제품을 많이 만들면 만들수록 B제품을 최대로 만들고 싶은 때는 Q가 많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실제로 보면. 맞아. 그런 상황이야. 그런데 A, B를 합해서 30개를 만들고 싶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나는 A를 최대로 만들고 싶은 거야. 그럼 아무 생각 없이 A만 만들면 되는 거 아니야, 그냥? 그럼 A를 30개 만들다 쳐봐. 몇이야? 180이지? 안 돼! 그래서 B를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야. 당연히 아무 생각 없이 A만 만들면 되겠죠, 30개 다. 정해진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자는 얘기야, 실제로. 맞지? 그러면 여기서 A의 개수를 구하랬으니까 A의 개수를 뭐로 놓는다? X. 그럼 B의 개수는 몇 개일까? 그렇지, 30-X. 그러면 식은 어떻게 세웁니까? 가 문제인데, 봐봐. 식은 이렇게 세우는 거야. 이런 문제는 다. 원료에 관한 식으로 세우는 겁니다. 원료. 그러면 생각해보자. A를 X개 만들면 P의 원료는 얼마큼 들어가? 6X. B를 30 빼기 X만큼 만들면 P의 원료는 얼마큼 들어가? 4에 30 빼기 X. 이게 전체 P의 원료죠. 인정? 이게
160 이하가 돼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원래 총량이 160이니까. Q는 3x, 8에 30-x. 얘도 150 이하가 됩니다. 알아듣겠어? 원료? 팍 저거 눈만 빨똥빨똥 뛰지 말고. 됐어. 그러면 정리하면 이제 풀면 돼요. 최대값 20개, 20개겠네. 20개. 얘 풀면 되죠? 빼면 90인가? 5, 1은 5, 5, 8에 40. 그래서 최종적인 답은 18개에서 20개까지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 20개까지 만들 수 있습니다. 알겠어? 그럼 바로 밑에 거 시간 한번 세어봐. 시간 줄게. 18-1번. 내가 시킨 이유가 있을 거야. 잘 생각해서 풀어봐. 목요일 날은 7시 30분까지 와야 되는데 1시간 빨리 와서 시험 봐야 되니까 6시 5분에 오세요. 참 미안한데 연강 끝나자마자 또 빨리 오게 해서 이제는 수업 중에 보면 안 돼요. 왜? 진도로 못 나가요. 그나마 연강 하니까 그래도 하루 정도는 괜찮았는데 알겠죠? 알겠지? 네, 연강하는 거랑 일찍 와서 시험 보는 거랑 거의 똑같은 거 하루잖아. 그건 하루 아까 얘기했잖아요. 또 했던 얘기 또 얘기하고 있어. 잘 모르겠어요. 와서 해. 아니요. 토요일 날 남는다. 그리고 토요일은 이제 다시 1시에 오시면 됩니다. 1시까지요? 네. 그리고 다시 연강은 2월 13일 그때 2주 정도 더 6번 정도 하게 됩니다. 진도가 빡세다. 수화 때문에 이런 마플 버리고 싶어 진짜. 문제가 너무 많아. 아 이거 진짜 이건 현에 이거 내신할 때 하는 건데 내가 결정한 건 아니지만 진짜 이럴 줄. 쌤이 결정할 수 있는 거랑 권한이 없어요. 그랬지 그때는. 왜냐면 그때는 내가 너희 반을 맡을 줄 몰랐거든. 내가 맡을 줄 알았으면 좀 조절을 했겠지. 다 결정되고 알려줬으니까. 식 세워지니? 핵심은 뭐가 핵심이다? 잘 봐. B를 X로 놨지? X가 g이지? 맞아 안 맞아? 그래서 중요한 건 100g당 열량을 1g당 열량으로 바꿔야 되는 거야. 그래야 식이 부드럽게 돼요. 그래서 100g당 열량이 150칼로리를 1.5로 바꾸고 3.5로 바꾸고 0.1로 바꾸고 0.06으로 바꿔서 식을 세워야 맞는 답이 나옵니다. 알겠지? 핵심적인 건 반드시 1g당으로 바꿔야 돼 무조건. 알겠지? 열량은. 내가 먹는 게 Xg이니까. 알겠지? 열량 문제는 그것만 주의하면 돼. 됐죠? 열량은 400 이상이니까 식이 이거죠. 1.5에 200 빼기 x 3.5에 x 이게 400 이상. 여기가 150으로 쓰면 망한다고. 알겠지? 말도 안 되는 숫자 나와요 그러면. 그 다음에 0.1에
200 빼기 x 0.06의 x입니다. 이건 얼마이야? 16g 이상이네, 얘도. 이렇게 해서 열량, 단백질에 대한 식이 나오면 됩니다. 이 두 개씩 열심히 푸시면 돼요. 알겠지? 왜 이게 이렇게 바뀌는지 알겠니? 이것만 이해하시면 되는데. 괜찮니? 1g당으로 바꾸는 거예요, 무조건. 단위 g당. 됐죠? 푸는 거 각자 푸시고. 절대값이네요. 치환하면 이거랑 똑같아요. 너무 당황하지 말란 얘기야. 그냥 이렇게 풀면 돼. 복잡하더라도 그냥 풀면 돼요. 2x-k의 범위는 마1부터 1까지입니다. 괜찮나, 여기까지? 그러면 k를 더하겠죠. 그리고 2로 나누겠죠. 그리고 얘랑 곱하겠죠. 최대값, 최소값이니까. 2분의 k 더하기 1, 2분의 k 빼기 1. 그 결과가 20이래요. 합차니까 곱하겠죠. 곱하겠죠. 4를. 그럼 k제곱은 81이니까. k는 플러스 마이너스 9네요. 양수래요. 그래서 k가 9입니다. 알겠니? 이건 어렵지 않을 거야, 절대값 풀이. 이제 2차 부등식이 나옵니다. 2차 부등식. 띠리리 2차 부등식으로 갑시다. 수아 질문 맞니? 여기서 끊을까? 수아할까? 수아합시다. 수아를 하자. 저희 몇 시에 끝나죠? 이거 시간이? 시간이 몇 시에 끝나는지